지금 시장을 보면요, 마치 거대한 줄다리기 시합 같아요. 한쪽에서는 정말 강력한 힘이 시장을 위로 확 끌어올리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또 다른 힘이 이걸 아래로 막 잡아당기고 있는 거죠. 오늘 바로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힘이 어떻게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지 그 속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두 가지 힘입니다. 한쪽에는 기술 혁신에 대한 엄청난 낙관론, 특히 AI가 딱 버티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전 세계를 불안하게 만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랄까, 멈출 수 없는 기술의 힘이랑 움직일 수 없는 글로벌 불안정성이 정면으로 꽝 부딪히는 형국이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먼저 시장의 긍정적인 쪽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요즘 헤드라인 뉴스만 봐도 아시겠지만 시장이 정말 뜨겁잖아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소식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숫자를 보면 이 열기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다우존스랑 S&P 500 지수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역시 강한 상승세를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와, 이건 말 그대로 기록적인 랠리가 펼쳐지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럼 도대체 이 상승을 이끄는 엔진은 뭘까요? 네, 바로 AI 기술에 대한 압도적인 낙관론입니다. 특히 최근에 있었던 CES 2026에서 어마어마한 발표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투자자들 기대감에 그냥 불을 확 지펴버렸죠. 시장에서는 이걸 AI 슈퍼사이클이 드디어 시작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을 끌어올리는 이 첫 번째 힘, AI 붐의 심장부로 한 번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냐? 바로 반도체 섹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AI 붐을 이끌고 있는 거인들이 바로 이 기업들입니다. 삼성전자는 증권사 목표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주가는 벌써 72만 원을 뚫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론도 핵심 기술 발표 하나로 하루 만에 주가가 막 급등했죠. 그러니까 이 반도체 거인들을 향한 시장의 믿음이 진짜 엄청나다고 밖에는 할 말이 없네요. 현재 상황을 딱 한 단어로 요약해주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95만 원. 이게 SK하이닉스의 새로운 목표 주가인데요. 시장에서는 벌써 95만익스라는 별명까지 붙었어요. AI 메모리 칩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얼마나 뜨거운지 이 숫자 하나가 그냥 다 보여주는 거죠. 이 모든 열풍의 한가운데 바로 HBM, 고대 역폭 메모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AI 프로세서가 제대로 쌩쌩 돌아가려면 꼭 필요한 정말 핵심적인 부품이거든요. 근데 바로 이 시장을 SK하이닉스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으니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화려한 기술의 축제가 벌어지는 바로 그 이면에는 또 다른 거대한 힘이 스물스물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기술주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바로 그 순간 지구 반대편에서는 이 상승세를 단숨에 꺾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거죠. 그 시작은 바로 베네수엘라였습니다. 갑자기 미군이 군사작전을 해서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했다는 정말 충격적인 속보가 뜬 거죠. 그리고 이 뉴스 단 하나가 시장 전체에 즉각적으로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즉각적으로 반응한 건 국제 유가였습니다. WTI 유가가 하루 만에 2.28%나 뚝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이러다 베네수엘라 원유가 시장에 확 풀리는 거 아니야? 공급 과잉되겠네? 하는 우려 때문이었죠. 지정학적 사건 하나가 핵심 경제 지표를 이렇게 바로 흔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파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여러 섹터로 쫙 퍼져나갔습니다. 예를 들어 이 작전에 관여했다고 알려진 데이터 분석 기업 팔란티어 주가는 급등했고요. 전쟁 리스크가 부각되니까 국내 방산주들도 덩달아 올랐죠. 반면에 유가가 떨어지니 정유주들은 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보세요. 단 하나의 사건이 이렇게 명확하게 웃는 쪽과 우는 쪽을 갈라놓은 겁니다. 근데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베네수엘라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갑자기 그린란드를 인수하겠다면서 군사력 사용도 배제 안 한다 이런 발언을 해서 유럽 동맹국들과의 긴장 수위를 확 높이고 있죠. 이런 예측 불가능한 발언 하나하나가 글로벌 무역 질서나 동맹관계 전체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는 또 다른 부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줄다리기가 만들어내는 결과는 뭘까요? 지금 시장은요, 모든 배가 함께 떠오르는 그런 시장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섹터는 위로 쭉쭉 올라가고 어떤 섹터는 아래로 푹 꺼지는 철저히 나뉜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전기차 시장입니다. 지금 완전 격전지죠. 중국의 BYD는 유럽 주요 시장에서 테슬라 판매량을 넘어섰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반대로 테슬라는 4분기 차량 인도량이 16%나 줄었다고 발표했어요. 이건 뭐 전기차 시장의 절대 왕자가 흔들리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라고 볼 수 있겠죠. 로보틱스 분야도 정말 비슷합니다. 요즘 피지컬 AI라는 말이 뜨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AI가 그냥 컴퓨터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로봇처럼 실제 움직이는 무언가랑 결합하는 걸 말해요. 이 테마가 떠오르면서 보세요. 같은 현대차 그룹인데도 현대차랑 기아의 주가 흐름이 완전히 갈렸습니다. 로봇 사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현대차 주가는 3개월 만에 40%나 올랐는데 기아는 상대적으로 훨씬 완만하게 올랐죠.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기회와 리스크를 모두 고려한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략은 크게 단기랑 장기로 나눠서 볼 수 있겠네요. 일단 단기, 그러니까 한 1, 2조 정도를 본다면 곧 실적 발표가 있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주, 그리고 지정학적 긴장 때문에 주목받는 방산주를 눈여겨볼 만하고요. 좀 더 길게 한 1, 3개월 정도를 본다면 역시 AI 슈퍼사이클의 핵심인 반도체를 포트폴리오의 중심으로 딱 잡고 여기에 로보틱스나 엔터테인먼트처럼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섹터를 추가하는 전략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 관리도 절대로 잊으면 안 되겠죠. 계속해서 체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베네수엘라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곧 발표될 미국 물가 지표는 어떻게 나올지, 또 트럼프의 관세 정책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은 없는지 이런 변수들을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특히 요즘 급증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빚, 그러니까 신용융자 잔고가 시장의 변동성을 확 키울 수 있는 잠재적인 폭탄이라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지금 시장은 기술이 이끄는 엄청난 낙관론과 지정학적인 혼란이 팽팽하게 맞서는 줄다리기 그 자체입니다. 한쪽 줄에는 엄청난 기회가 달려있고 다른 한쪽 줄에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달려있죠. 자, 이 거대한 힘겨루기 속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느 쪽 줄을 탱기시겠습니까?